요즘 전원생활이나 농촌생활을 시작하는 분들이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자연 속에서 여유있게 살고 싶다는 기대감으로 시작하지만 막상 생활해보면 생각보다 현실적인 문제가 하나둘 보이기 시작합니다. 농기구나 각종 생활용품을 둘 보관 공간이 부족하고 잠깐이라도 비를 피하거나 쉬어갈 공간이 필요하다는 걸 그때서야 느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컨테이너 창고나 농막을 알아보시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급하게 결정했다가 이건 내가 생각한 용도가 아닌데 하고 후회하시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그런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컨테이너를 구매하실 때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들을 최대한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딱 5분만 투자하시면 컨테이너를 잘못 선택해서 다시 돈 들이고 다시 고민하는 일은 충분히 피하실 수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있는 연락처로 문의 주셔도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컨테이너 창고나 농막이 왜 필요한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전원주택에 살다 보면 생각보다 물건이 많이 생깁니다. 농기구, 공구, 계절용품 등등 다 집 안에 두기에는 공간도 부족하고 정리하기 어렵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게 바로 컨테이너 창고입니다. 물건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고 별도의 공간에 보관하니 찾아 쓰기도 편합니다. 그리고 농막은 조금 다릅니다. 사람이 쉬거나 잠깐 머물 수 있는 공간입니다. 밭일을 하다가 쉬기도 하고 손님이 오셨을 때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막상 컨테이너를 사려고 하면 막막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5가지를 정리해 봤습니다. 처음 사시는 분들은 정말 막막하실 겁니다. 컨테이너에 대한 정보를 어디서 찾아야 하는지도 난감합니다. 대부분 인터넷에서 컨테이너를 검색해서 업체를 찾으시거나 지인 소개로 구매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으로 구매하려니 몇백만원 써서 컨테이너를 구매하는데 불안하기도 하고 어떤 옵션을 선택해야 좋은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업체에 전화해서 견적받기도 시간이 많이 들고 업체 하나하나 일일이 전화하는 것도 신경 쓰이는 일입니다. 이럴 때는 믿을만한 업체를 선정한 후 상담을 통해 나의 상황에 맞는 컨테이너를 사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가장 궁금해하실 가격입니다. 가격은 크기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3-3 보통 200만원 초반에서 중반입니다. 3-6의 경우 200만원 중반에서 300만원 초반이고 3-9의 경우 300만원 중반 이상입니다. 이 가격은 옵션을 포함하지 않은 가격입니다. 여기에 단열재, 전기시설, 창문 추가 등의 옵션을 추가하면 금액이 더 높아집니다. 그리고 많이들 놓치시는 게 운송료와 하차비입니다. 업체마다 운송료나 하차비를 따로 받는 업체가 있고 컨테이너 비용에 합쳐서 받는 업체도 있으니까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운송료 하차비는 지역마다 다르고 거리에 따라서도 달라지니까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컨테이너를 구매할 때에는 컨테이너 가격만 생각하면 예산을 초과하기 쉽습니다. 어떤 옵션을 놓을 것인지, 운송료는 얼마인지 등을 확인하셔서 낭패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컨테이너를 처음 설치하시는 분들은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컨테이너를 실을 트럭이 우리 집 앞까지 와야 합니다. 그 트럭의 폭이 약 3m 정도 됩니다. 집으로 들어오는 길이 좁거나 회전할 공간이 부족하면 집 안으로 진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잘 모르시겠다면 컨테이너 업체에 연락하셔서 사진이나 영상통화로 보여주세요. 전문가가 보고 가능한지 판단해 줄 겁니다. 미리 확인을 안 하시면 컨테이너를 구매해서 집 앞에서 설치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고에 대해 어렵게 생각하십니다. 컨테이너를 창고로만 쓰시는 경우 그냥 물건만 보관하신다면 신고 안 하셔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땅에 영구적으로 고정하거나 구조를 변경하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농막의 경우 가설 건축물 신고가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지역마다 기준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사시는 지역 시청이나 군청에 문의하셔야 됩니다. 전화하셔서 저희 지역에서 컨테이너 농막을 설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친절하게 알려주실 겁니다. 옵션의 경우 내가 어떤 용도로 컨테이너를 사용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물건만 보관하는 창고로 사신다면 기본 옵션만으로 충분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쉬는 농막으로 쓰실 거라면 전기시설 설치는 필수입니다. 포트기나 전자레인지 같은 전기용품을 써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름엔 시원하게, 겨울엔 따뜻하게 지내시려면 단열재는 꼭 필요합니다. 단열재를 추가하지 않으셔서 추운 겨울 고생하시는 분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싱크대는 있으면 정말 편한데요. 하지만 비용이 많이 듭니다. 꼭 필요한지 생각해 보시고 예산 범위 안에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컨테이너 구매 시 가장 궁금해하시는 5가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컨테이너를 살 때 주의할 점은 알겠는데 컨테이너를 어디서 사야 하지?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지금부터 컨테이너 업체 고르는 기준 5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준 중 한 곳이라도 부합하지 않는 업체에서는 컨테이너 구매 안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 가격을 투명하게 밝히는 곳입니다. 컨테이너를 구매하기 위해 업체에 전화해서 이것저것 물어보면 가격에 대해 정확하게 이야기해주지 않거나 사지도 않을 거면서 왜 물어보냐 하는 곳들도 많이 있습니다. 가격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시세보다 비싸게 팔려고 하는 업체들입니다. 두 번째, 좋은 자재를 사용하는 곳입니다. 컨테이너는 좋은 자재를 사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싸구려 자재로 컨테이너를 제작할 경우 2-3년 뒤에 틀어짐, 휘어짐 등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좋은 자재를 사용하는 곳은 국내산 철로 만든 뼈대를 이용하고 품질이 뛰어난 방청제를 사용합니다. 세 번째, 불필요한 옵션을 강요하지 않는 곳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물건을 보관하는 창고로 컨테이너를 구매하시려고 한다면 굳이 단열재를 추가하거나 창문을 여러 개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일부 업체에서는 고객님의 상황이나 사용 용도에 관계없이 불필요한 옵션을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대로 된 업체는 고객과의 상담을 통해 고객님 상황에 딱 맞는 옵션을 추천해주고 불필요한 옵션을 추가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많은 제작 경험이 있는 곳입니다. 컨테이너를 많이 제작해본 업체일수록 품질이 뛰어나고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컨테이너 전문가들이 용접하고 제작한 컨테이너일수록 마감이 뛰어나고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선택한 업체가 컨테이너 제작을 많이 하고 있는지 아닌지 알고 싶다면 공장 전경 사진이나 컨테이너 제작 사진을 보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공장에 컨테이너 재고가 없거나 컨테이너 제작이 활발하지 않아 보인다면 제작 경험이 없는 곳입니다. 다섯 번째, AS가 가능한 곳입니다. 컨테이너 구매 얼마 지나지 않아 문제가 생겨 연락했을 때 연락이 안 되거나 나 몰라라 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구매 전 AS 여부에 대해 확실하게 이야기한 후 AS를 제대로 해주는 곳에서 구매해야 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참고하셔서 여러분 상황에 딱 맞는 컨테이너를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컨테이너 구매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영상 아래 설명란에 있는 연락처로 편하게 문의주세요. 전문가가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제안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